다들 착석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화원업종 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이문희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화훼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화원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와 이에 따른 관리체계 마련을 주제로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명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신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배정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책 간담회에는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김기철 한국화원협회 충북지회장님이십니다. 서윤경 쇠어그린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숙 단국대학교 화훼조형학 교수님이십니다. 홍은주 NBC 꽃예술협회 대표님이십니다. 박인숙 플라워앤티크 대표님이십니다.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간담회는 내빈들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좌장이신 한국화원협회 배정구 회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주최자이신 송옥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세희 의원님 인사 말씀 한영사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후배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요즘 많이 춥고 어떠세요? 경기가 좀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좀 갑자기 제가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하네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 드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배정구 회장님을 당선될 때도 뵙고 또 연임하셨죠? 예. 배정구 회장님을 사실 협회를 어느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늘상 안지나 서나 만나면 협회 걱정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꽃문화라는 게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업종이고 사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그 꽃이라는 거 또 가볍게 또 그냥 꽃 선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깊게 못된 건 사실입니다. 이 산업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반려견 그 동물들이 확대되면서 이제 우리 집에도 키우는데 선물이 들으면 애들이 검색을 해봐요. 아 이게 우리 고양이한테 안 좋아 좋아 그래 밖에 못 들이고 밖에 내가고 근데 이런 걸 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좀 해서 왜냐면 지금은 이제 반려견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죠? 또 반려견이 어찌 보면은 가족보다 들어가면서 반려견 이름부터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로운 거, 우리 생활에서 이런 해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왜냐면 이 꽃하고 같이 가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뭐 선물 들으면 선물 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꽃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고 또 트렌드도 있고 저도 오래전에 꽃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이 굉장히 사람한테 주는 영향도 큰데 우리 오늘 송옥주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국회 일정상 이렇게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송옥주 의원님이 화성이에요. 화성 잘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것 같고 또 세종시에서 우리 온 그 조 과장님 이렇게 힘든 시간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임원분들 오늘 또 회원분들 잘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그런 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편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옥주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사실은 오세희 위원장님과 우리 배정구 회장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농림식품부 관련된 또 관련 사항이고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를 약간 끼어 팔기식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화원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에 우리 연예인들 시상식 하는데 레고 꽃다발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우리 화훼 산업이라든지 또 화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꽃의 소중함이나 식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희 위원장님은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미리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집에 주로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많은 식물들이 이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유해 식물이나 성분이 나오나 하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려식물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같은 간담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토론이나 간담회를 많이 왔는데 이렇게 화사하게 꽃도 준비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정고 회장님과 또 문 닫고 오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간담회 열심히 듣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뭐 법을 고치거나 지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옥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화원협회 배정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경영 조민경 과장님, 이영석 사무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화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취재하러 오신 김용숙 기자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화원협회는 단순히 꽃과 식물을 판매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의 생리와 관리 방법은 물론 특히 식물의 독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화원 종사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책임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식물 실내 조경, 원예 치유 등 식물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안전 문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원협회는 식물의 독성, 생리, 안전 교육을 포함한 의무 교육 도입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원 현장에서 왜 의무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나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향후 제도 설계에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화원협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안전 확보 그리고 화훼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희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책 간담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정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정책 간담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네네. 의자 또 일단 여기 앉으시고요. 그리고 얼른 올려드리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앉으세요. 여기까지 앉으시고요. 이렇게 쓰셔요.
여기 과장님 안 다 오셔요. 키가 크신 분은 조금 뒤로 가셔요. 분은 앞으로 오셔요. 모두 다 나오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많아. 네. 얼른 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뒤로. 얼른 오세요. 괜찮아요. 저희 다 문 닫고 왔는데 사진 찍어야죠. 보여야 되는데. 아니, 다 보여요. 보여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너무 많아. 아니야, 다 찍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너무 미인이네. 우리 의원님도. 반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처럼 반만 숙여주시고요. 그 다음 줄 키 크신 분 더 뒤로 가셔요. 키 큰 사람 뒤로 가. 다 나오시죠? 세팅 한번 해주세요. 네, 좌우 대칭인가요? 네. 하나, 둘, 셋. 자, 쌤들 오세희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아이고. 하원 옆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됐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착석하시고 장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자리. 여기 빈자리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서 있으면은 제 시간이 안 되거든요. 빈자리 거기 여기 옷 좀. 여기 의자도 또 있어. 여기. 의자를 놓고 옷을 거기다 딱 풀어. 다 앉으세요. 다 앉으셔야 돼. 앞에도 다 하고. 다들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0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을 맡아주신 배정구 회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이렇게 그 화원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화원 경영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살릴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제 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화원협회 배정구입니다. 먼저 김기철 화원협회 충북 지회장님께서 국내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옥주 국회의원님과
오세희 국회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내 화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력 자율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 중심의 현실적인 해법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자율관리 모델,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문 주제에 민간협력 자율관리 체계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쉽게 정의하면 화해산업 종사자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민간 단체가 법적 강제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지키며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형 관리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발제 배경 및 문제 인식, 두 번째 국내 화해 소매 산업 진단, 세 번째 자율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 네 번째 화해 유통 질서 확립, 다섯 번째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여섯 번째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발제 배경 및 문제 인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해 산업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 산업이 아닙니다. 꽃은 국민의 정서적 위로와 치유, 문화와 직결된 생활 밀착형 문화 산업이며 농업 유통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산업은 오랜 기간 구조적 한계와 유통 질서 혼란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업종은 대부분 1인에서 2인이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 구조로 법과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이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교육을 제공할 자율관리 주체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화환의 재사용 문제, 절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 위생 환경 기준의 부재, 독성 식물에 대한 안전인식 부족 등 화환 사업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소비자 신뢰 역시 저하되고 있고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해 소매 산업을 보면은 화해 및 식물 소매업을 종사하는 화원 수가 전국에 2만 3천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2만 9천 명으로 업체당 1.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2025년 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1조 9천억으로 연평균 4%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문화예술, 정서생활 전반과 연결된 소비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와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고요. 생산 기반이 분산되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 생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재사용 화환과 원산지 미표시 문제는 소비자에 대한 기망 행위일 뿐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꽃집 운영자와 국내 절화 생산 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단체에 소극적인 지원을 해왔고 미온적인 단속과 규제 중심의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단속 시기만 잘 피하면 된다는 인식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등으로 인해서 정책 수용성과 실용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단속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장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협력 기반의 자율관리 체계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요. 비슷한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단체인 대한미용사회 등의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체계를 통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고 교육 정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표준 마련을 위한 신뢰 회복이 가능한데요.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업종 특화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원의 교육이나 관리를 경험했고 전문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또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민간 단체가 자율관리 주체로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율관리 체계의 기대 효과를 보면 첫 번째로 신뢰 회복 측면을 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화훼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원 감소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용 제고 측면에서 보면은 현장 기반 정책 반영으로 실효성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민간 협력 모델을 통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참여를 통한 규제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로 국내 화훼 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사용화한 표시 정착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가격 반영 개선 및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고요. 업계 표준 확립을 통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역량 강화를 측면에서 보면은 안전위생 관련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독성식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폴리스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직무 능력 향상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화훼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요. 원산지 재사용화한 표시 교육과 현장 지도 점검, 단계별 조치 시스템, 표준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요. 원산지 재사용화한 표시 교육을 보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사용화한 표시 제도 교육을 강화해서 판매자 정보와 생화 조화 비율 표시 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지도 점검으로는 자율적으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하고 지도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자율 점검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수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를 운영해서 후발 업체가 우수사업장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계별 조치 시스템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교육으로 개선을 하고 반복 위반은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또 관계 기반에 통보하고 의무 교육을 통해서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도 활동에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 교육 콘텐츠로는 업종 특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화원협회에서는 화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인증 체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착한 꽃집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반려식물 치료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 꽃집 인증 제도는 윤리 경영과 공정거래 실천, 원산지 표시 및 재사용 화원 준수, 소비자 신뢰 기반 구축, 그걸 통해서 소비자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화훼산업 신뢰도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관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식물 치료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고요. 독성식물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반려식물 관련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병충해 교육이라고 해서 화훼류 주요 병충해 식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방 및 관리 방법 실습, 또 친환경 방제 기술 교육, 계절별 병충해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케팅, 또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최신 디자인 트렌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 꽃꽂이 실무 워크숍을 펼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 및 재사용화한 표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러한 역량 강화 사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한국화원협회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및 위탁 사업 제한 방안인데요. 민간 자율관리 체계 기반의 모델로서
화해산업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를 활용한 자율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제조를 운영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협력 모델로 화해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홍보 및 소비 촉진 위탁 사업이라고 화해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 캠페인 기획 및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화해 문화 전시 행사, 개최 및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산 화해 우수성 홍보 및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화해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및 인증 위탁 사업으로는 화해 최종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위탁할 수가 있고요. 원산지 표시 및 재활용 화환 표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독성 식물 안전관리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화원 사업자 전문성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관리 위탁 사업으로는 화해료 유통 실태 및 소비 트렌드 조사 업무 위탁과 재사용 화환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 관련 민원 접수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요. 화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것 좀 지워주세요. 잠깐만요. 결론. 네네네. 그 전 거. 네. 아니 마지막 거 전 거로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여기서. 결론 전 거 바로 전 거. 네네. 이게 안 넘어가요. 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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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재사용화원과 원산지 표시, 독성 식물과 병충해 교육 문제에 대한 자율관리 체계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한다면 첫 번째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인증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중심 경쟁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에 꽃집에 대한 위생, 환경, 병충해, 독성식물 관리 기준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의 꽃집에 대한 이에 병충해, 공간위생, 꽃집 위생 환경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반려식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독성식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반려동물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도 선도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성식물 교육과 홍보, 화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 안전 교육과 소비자 안내 자료 제작을 통해 사전 예약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업종 특화 전문 교육 과정과 민간 공신력 기반 인증제도, 평생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잔류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조사, 교육,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업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크게 높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신뢰 회복, 단속이 아닌 자율과 책임, 경쟁이 아닌 상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화해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신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와 불공정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방치한 결과이며 국가는 그 시스템을 바꿀 책임이 있다. 안전과 공정한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저희 화원하는 사람들 또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이 매개체를 통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김기철 충북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서윤경 쇠어그린 대표님께서 화원업종 의무교육 제도화를 통한 식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반려식물 산업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쉐어그린 대표 서윤경입니다. 저는 오늘 화원업종 의무교육 제도화를 통한 식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반려식물 산업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많게는 여러 번의 화원에 가서 식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식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이름, 또 관리 방법, 또 물주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또 병해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핵심 정보를 화원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가 화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화원에서는 소비자와 식물 관리 정보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점입니다. 반려식물 문화는 크게 확산되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식물을 거래하는 식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의 식물이 수입, 유통되고 있고요. 또 관리 난이도가 높은 그런 특수 식물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화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필수 교육이나 자격 기준 또 전문성이 그러니까 전문성의 검증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식물은 긍정적인 치유에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성 식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는데요. 독성을 가진 식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 또 반려식물, 어린이에게 위험한 식물, 또 특히 식물은 대부분 또 실내 공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은 병해충도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약제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어떤 약제가 안전한지, 혼용은 가능한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화원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성 알레르기 식물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또 병해충의 식별이나 여러 가지 대응 프로세스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왜 나는 식물을 자꾸 죽이지? 그리고 내가 식물을 못 키운 똥손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자꾸 좌절을 하면서 재구매를 포기하고 산업의 위축을 낳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경영을 위축하는 어떠한 제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업종이 반드시 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을 확보하자는 장치입니다. 이미 식당이나 미용실 등등 인체나 위생 또 직결되는 그런 어떤 업종은 의무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원 또한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병해충, 약제 관리, 또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식적인 교육이나 자격 기준이 거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 교육이 필요함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서 기존 업종을 위축시키거나 뭔가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고 위축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특히 통제가 아닌 기준을 제시해서 자율 관리를 함으로써 구조화시키는 그런 설계를 진행해야 되고요. 특히 소비자와 접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떠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되면서 동시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무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식물 아까 안전 또 독성 얘기 많이 하셨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독성 알레르기 식물에 대한 부분과 또 많이 지금 니즈가 되고 있는 수입 식물에 대한 안전성, 또한 소비자 안내 시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병해충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병해충의 증상을 식별한다든지 잘못된 처방 방법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안전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안해야 됩니다. 특히 소비자 안내에 대한 그런 부분과 책임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경 또 뭐 관리 이런 기준에 대한 설명과 관리를 했을 때 실패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 가이드 이런 것들도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적 책임과 신뢰 기반의 안전한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반려식물 산업은요, 판매 중심에서 관리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려식물 치료 상담 서비스라든지 병해충 진단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정기 관리 건강 체크 프로그램 소비자 교육 연계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정말 만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구매가 자꾸 이루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전문 화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식물 치료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러 화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건강 진단과 병해충 식별 그리고 처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판매 중심이 아니라 식물 관리 중심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지속적인 그런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은 화원과 반려식물 산업의 상생하는 연결고리로 보고 그것이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강제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화원 업종 의무 교육은 단순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요. 제도는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또 화원의 전문성 정립, 그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더 나아가서 반려식물 산업의 질적인 성장,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런 핵심고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논제의 계기로 화원업종 의무교육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특히 반려식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화해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전문성이 가진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희가 질 좋은 그런 식물들을 고객한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김기철 주회장님과 서은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 인사드립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기철 지회장님과 서윤경 대표님 두 분의 발제 자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원 업종의 분류와 의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급 품목 및 전문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플라워샵 종합 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화를 주로 판매하는 생화 전문점이 있으며 화분식물과 원예 자재를 판매하는 화분식물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꽃 장식 전문인 플로리스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판매 방식 및 입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직접 방문하여 구매를 하는 오프라인 로드샵이 있고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주문해서 배송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꽃집 전자상거래 꽃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플라워 스튜디오가 있고 도소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꽃시장과 화훼 단지가 있습니다.
화원 업종의 의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법규 준수 및 자격 유지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예방과 법정 의무 교육, 재사용 화원 유통 방지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확립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입니다. 안전 방지를 위한 작업 환경 안전 교육과 화학 물질, 농약, 영양제 사용으로 유해 물질 취급 안전 수칙 교육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화훼 디자인 신품종 관리법, 온라인 마케팅 등 트렌드 및 기술력 향상과 식물의 순기능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식물 정보 전달이 명확해야 합니다. 5번째로 행정 지원 및 혜택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도 제고로 정부나 기관의 각종 정책 지원 및 컨설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특정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협회 활용도 제고입니다. 전국 단위 소통이 가능하며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분쟁 조정이 가능하며 교육비 지원과 민간 자격증 운용, 전국 수발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원 업종의 의무 교육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으로 위험 요소 인지와 대체 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 이행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교육이 병행되면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 신뢰 구축과 소비 문화 회복으로 위축된 꽃문화 소비를 활성화되는 데 기틀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문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화훼 관련 학과의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 현재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학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인 학과도 있습니다. 화훼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필수적인 감성 산업입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 속의 화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화훼 산업 안정 시에는 충분한 성장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업의 다양성과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산업은 성수기, 비성수기 편차가 큽니다. 취업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화훼 장식은 국가고시로 화훼 장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디자이너로는 호텔, 웨딩, 장례식, 파티 플래너 등 반려식물 관리사 등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화훼 산업은 재배, 유통, 판매에서 디자인, 문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 세대의 양적, 질적 노하우와 신세대의 창의성 결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가업 승계의 장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K플라워의 국제 경쟁력 향상되고 있습니다. 화훼 관련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기능 경계 대회의 활성화로 국내 화훼 장식 우수 인력이 세계 무대 진출의 기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화원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리안컵 행사는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능 올림픽이나 월드컵 챔피언십 등 국제대회의 현재 최상위권 성과로 K플라워의 자긍심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원 업종의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기존의 경조사 소비에서 반려식물 치료센터 정기구독, 온라인 전환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통질서 확립이 제도 개선입니다. 재사용 화원 근절과 우수 화원 인증 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세 번째로 마케팅 전문성 강화로 차별화된 디자인 및 공간 연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트렌드 교육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식물의 판매와 정보 전달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역량 강화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이어집니다. 화원 사업자는 신고제 또는 허가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의무 교육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 이해도가 높은 민간단체 협회를 통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학과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합해서 한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화해 관련 학과는 미래형 전문 직업 교육의 핵심 거점이 되며 화훼산업 전문 직종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한 폐업률 저하와 직종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보호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훼업종은 꽃집만 아니라 또 전문점을 분류하고 의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박인숙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주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MBC 꽃예술협회 대표 홍은주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화훼류 유통 과정에서 화환업종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훼산업법에 보면은 우수화원 육성에 관한 조항 관련이 있습니다. 제12조에 화원의 육성, 우수화원의 육성이 있고요. 또 13조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장관은 화훼의 어떤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설비나 전문 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화원협회에서 그 2013년도에 그 착한 꽃집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642호점으로 착한 꽃집이 있는데요. 20년도까지 하고 지금은 현재 수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수화원이라는 교육을 매년 100명씩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23,000여 회원 중에 1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는 그 혈관으로 따지자면 미세혈관까지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위해서는 우리가 농림식품부 장관의 그 교육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착한 꽃집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꽃집들을 우수한 교육을 해서 인증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꽃집에 대해서는 그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처음에는 꽃집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플라워 스튜디오 아니면 꽃집을 이제 매출이 지속 성장을 못하니까 하우스 플라워로 해서 지금 그렇게 조금 되는 꽃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한 꽃집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매장을 가지고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교육을 통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훼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 조사 관련에 대한 건데요. 그 법조항에 보면 제7조의 통계 작성 및 실태 조사에 보면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저희 화원 협회 하완 그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훼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현실은 그 화훼 업체의 대체로 보면은 생산이라든지 도매라든지 이런 업자 중심으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화원 업종의 수는 간혹 통계청 자료를 추측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은 저희 그 꽃집 그 자유교육을 통해서 전체 그 화원 그 수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전부 교육을 받고 그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꽃집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등록제가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전체 화원의 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화원업종 그런 민간 단체를 활용해서 통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자율교육을 추진하는 배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재사용이라는 것은 생화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이고 조화 부분은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화환을 시켜도 고객들이 이제 가격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 25,0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싼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화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림식품부 장관님이라든지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이 화환을 보내실 때 보면은 그런 화환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선두주자로 먼저 실행을 해서 많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될 때는 신화환이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 화환을 한 업계에서 이런 것들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때 농민도 살고 또 저희 화환업계도 같이 이제 지속 성장하고 또 이런 선순환 유통 구조를 통해서 일반 그 소비자들도 새 꽃을 받고 일상에서 행복한 그런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이런 것들이 재사용도 금지가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교육을 많이는 하지만 이걸 실제 현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이런 어떤 선물 문화의 그런 어떤 정성스러움을 보내기 위해서 또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많이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1차적으로는 꽃집들이 이런 걸 주문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 안내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의 새로운 표준, 신화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의무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타 화해 유통에 관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11개의 그 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바구니를 꽂을 때 11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3가지로 해서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미꽃만 그냥 국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원산지 그 안내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바구니라든가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표시제를 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신뢰도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또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법률을 보면은 꽃집은 일반 소비자 판매 소비업으로 원칙적으로는 이게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무인 그 점포를 하고 있어서 노출이 딱 됩니다. 그래서 장미 한 송이 얼마 가격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꽃집들에서 아직 그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격 표시제를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 시장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도매 시장은 우리나라는 아무나 출입이 됩니다. 도수매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들어가야지 지켜서 들어가서 이제 꽃을 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품질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소매 생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생화 수명 연장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고객 그 갈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꽃이 시들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클레임을 걸 수가 있고요. 생화 수명 연장제를 꼭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도매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그 제도, 꽃집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등록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화해 쪽에서 재사용이라든가 신화환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화해류 유통 과정에서 화환 업종에 위한 이런 현실적인 제도 방향이 올바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화해 유통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잘 대변해 주신 홍은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라워앤테크 대표이신 박인숙 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라워앤테크 대표 박인숙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네. 존경하는 송옥주 국회의원님, 오세희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독성식물 안전관리와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반려식물과 도시 녹색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공간, 공공시설, 국공립기관, 전시장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식물이 차지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 가구가 실내 또는 생활 공간에 식물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조경 및 실내 식물 배치는 일반적인 환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독성 식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보건 교육의 부재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관엽식물 중에 일부는 신체, 인체 또는 반려동물의 독성을 가진 식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물은 독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표시나 관리 기준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 식물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의 주요 대상입니다.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독성 식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독성 식물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성 식물의 안전 관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독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어린이와 반려동물 접근 공간에 대한 배치 기준, 그리고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 설정은 이미 많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병원, 복지시설, 공공청사와 같은 공간에서는 독성식물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법적, 행정적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서 사전관리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보건교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먹지만 않으면 괜찮다, 관상용 식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상식물에는 알카로이드, 글리코사이드, 사포닌 등 독성이 있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 신장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상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공공정보입니다. 2019년부터 국립수목원에서 발행된 봄, 가을 독성식물 가이드를 보면 우리의 생활권 내에서 자라는 독성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미흡한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ASCPA에서는 매년 동물 독극물 통제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독성 물질을 발표하는데 식물과 버섯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성 식물에 대한 보건 교육은 식물을 배제하거나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한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고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독성식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식물의 독성에 관한 보건교육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반려식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세 분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먼데서 오신 조민경 원예경영과 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원예경영과 조민경 과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저희 배정구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통 토론회 다니면 의원님들이 토론까지 계시는 경우는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세 의원님과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굉장히 감사합니다. 떨리지만 네, 준비해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준비해온 53페이지 자료집에 있는 건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토론자분과 발제자들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화해산업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드리고 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해산업 현황입니다. 생산, 국내 화해산업은 경기 침체나 수입 개방 등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05년 대비 현재 농가 수는 45%, 경작 면적은 48%, 판매액은 47%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영 공판장을 통한 유통 비중도 역시 미흡합니다. 저희 한 47% 수준밖에 공영 공판장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1인당 화해 소비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화해 판매액의 약 47%는 7개 화해 공판장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53% 수준이 저희가 강남 고속터미널 화해상가 등 화해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소매 시장, 즉 민간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1인당 화해 소비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5년도에 1인당 연간 한 2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지금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1인당 소비액이 스위스는 17만 2천 원, 일본의 경우에도 5만 원 수준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13,000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수출도 역시 2010년까지는 지속 증가를 하고 있었으나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던가 엔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 화해 수출액은 431만 달러 정도 되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1조 2,400만 달러 수준으로 격차가 점점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화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행히 다시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화초 및 식물 소매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2만 4천여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3만 1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내 코로나 이전이 2020년 2만 3천여 개소에서 약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를 보시면 화원은 온라인 통신 판매 등이 실제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저희 2017년 이후에 연평균 4.2%씩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원 관련 의무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사용 화환 표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식품부는 화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체별로 따로 이제 각각의 정책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화훼에 대해서 인식을 저희가 개선해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사실은 판단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이 주는 정서 안정 효과나 공기 정화 기능 등 긍정적 가치를 주로 발굴 홍보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꽃 생활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우선 미래 세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꽃 문화 체험을 확대하고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키자니아 안에서 상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꽃 생활화 체험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배려층 등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신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행사나 홍보를 통해서 화해 소비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양재 플라워 페스타를 개최하고요. 주요 박람회와 연계해서 화해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스크린도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꽃 생활화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수 화원 육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화해를 품질 향상하고요. 화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4년까지 했고요. 10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나 새 유행 상품 개발 등 생활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나 병해충 처방 등 반려식물 관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화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개소 화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발제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훼 원산지 표시는 저희로서도 조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라던가 이런 것들과 달리 화훼의 경우에는 취급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품목별 원산지 변경이 잦아서 표시 자체도 어렵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표시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년간 위반한 건수를 보면 445건 중에 410건이 그러니까 잘못 표시한 게 아니라 미표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이제 표시를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관원을 통해서 주기적인 전문 교육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화한 표시 제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산지 표시 제도보다는 좀 낫습니다. 도입 이후에 지금 5년 이상이 지나서 의무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재사용 표시에 대해서 소비자 거부감이 있고 구매하시는 분과 실제 받는 분이 굉장히 상이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문받은 화원과 제작, 배송하는 화원이 사실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적발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 관심을 좀 제고하고 그리고 화원 단체 그러니까 저희 뭐 협회와 함께 노력을 해서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예감시원 등을 참여 활동을 좀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제재 처분은 행정기관인 농관원과 함께 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발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착한 꽃집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3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나 저희가 화훼산업법에 우수 화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신규 인증이 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인증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원 교육도 마찬가지로 화원 협회를 주관으로 저희가 착한 꽃집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가 양성 교육도 했지만 이것도 역시 화훼 산업법이 도입되면서 조금 저희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우수화원 제도 제정할 때 저희가 협회와 함께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제도가 현실성 있고 좀 의미 있게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식물 치료센터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아직 못 가봐갖고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좀 잘하려면 저희가 반려식물 병원을 지금 지방정부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랑 연계해서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님이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계속 이제 식물을 죽이게 되면은 사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매출이 늘어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식물을 자꾸 죽이게 되니까 잘 안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생각에도 화원 자체가 소비자와 가장 접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소비자와 가장 접점을 가지는 어떤 소매업체나와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 의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식품 관련업이나 공중위생이나 학원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방정부에 신고, 허가,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한다면 교육 의무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신고제가 더 선행이 돼야 되고 아까 발제하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교육 의무화가 규제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교육 의무화가 되는 순간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산업에 진입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비용이나 편익이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잘 의논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잘 상의를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셨고, 저희가 발췌한 내용과 발표한 내용들을 정말 심도 깊게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여기 자료에 보니까 꽃집은 매출은 주는데 꽃집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그 이야기는 꽃집은 그냥 차리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무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차리다 보니까 망하는 꽃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폐업률을 줄이자는 것도 이 교육의 하나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췌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우리 두 의원님께서 너무 경청해 주셔서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만 우리 또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실지 화원 이름, 성명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한 40년 동안 부부 경영으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박인숙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꽃집은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교육 내지는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그 화원 경영은 예를 들면 올해 이제 그 경력이 오래될수록 물론 노하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점과 그 세월이 갈수록의 노하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잘 운영된다는 것과 제도 변화에 대비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비 트렌드나 안전 기준, 법적 책임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어려운 영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 위생, 독성, 관리 분야는 전문적 기준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이유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직무 역량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지식 기술 습득 전문성 유지, 품질 보장, 법적인 윤리적인 의무 준수, 사회적 신뢰 확보,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은 커리어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업자의 기술력 경쟁력 향상에 의한 이제 품질 향상 같은 것들, 경영 능력 등의 강화로 전문적인 고객 상담에 트렌드 대응에 의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와 구축과 책임을 다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여러분들도 같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자 있으십니까? 네, 뒤에 계신 우리 본인 화원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저는 포항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라입니다. 국회에서 꽃집들을 위한 좋은 정책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고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발제자이신 충북 지회장 김기철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율관리 체계가 도입된다면 어느 단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 포항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늘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건이 되면 차비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율관리 체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우리 발제자이신 우리 서윤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율관리 체계라는 것은 규제보다는 산업보호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단체가 하느냐가 좋겠느냐, 이것은 저는 조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 자율관리 체계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떤 주체가 해야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단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발제문에서 발표를 했듯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 특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회원의 교육이라든가 관리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전문 자격제도나 민간 자격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꽃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정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화원협회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지만 꼭 한국화원협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단체가 한국화원협회고, 또 한국화원협회는 어떤 이익에 치중되지 않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와 판매자 또 유통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한국화원협회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타 단체가 바라봤을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해양 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 국내 꽃문화가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 꽃 생산 농가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32년 동안 서울꽃, 저는 충청북도에서 이모선 국회의원님 사모님이 저희 옆집에서 약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고 계신데 그 화주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자녀 세대들이 꽃 농사를 안 지려고 한대요. 꽃값이 일률적이지 않고 기복이 너무 심하고 농사가 너무 어렵대요. 그다음에 농사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화원협회 사업자의 입장도 있지만 이것이 연계돼 가지고 생산자 단체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화원협회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는지요? 네. 다음 또 질문자 있으십니까? 네네. 뒤쪽에. 어쪽에서. 네. 화원 이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예, 질문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송옥주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질문은 조민경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인물 우리 책자 5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까요? 법은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정해놓고 지키질 않는 이 법은 요새 그 국민들도 보면 대통령이 국세청장한테도 막 뭐라고 했던 거 봤습니다. 받을 돈이 굉장히 많아, 200조예요. 거둘 생각도 없어요. 거드려요. 엄청 혼났어요. 자, 이겁니다. 보시면 지금 꽃집을 하는 또 식물을 재배하는 업체가 2만 3천인가 2만 4천 되죠.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집사람이랑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3만 1,000명으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실상은 재사용화한 이거예요. 가운데 줄에 보면
위반 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요거 뉴스 본 적 있어요? 과태료 부과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좀 빨리 진행해야 돼서. 네. 그래서 현재 실상을 이 업체 중에 각 16개 시도별로 변두리에 보면 하우스 안에 장미 한 송이 없고 꽃 한 송이 없어요. 결국은 화환, 예식장에서 갖다 쓰는 화환과 장례식장에 쓰는 화환만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 이게 다 그러면 그분들도 꽃집이야.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재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벌금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거 좀 세게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요거 좀 정확하게 농림 과장께서 나중에 저도 기자거든요. 요거 저도 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로. 요 네네. 문제를.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조민경 원예경영과 과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사용 화환 촉발 개소 수 215개 제도 시행 이후로 600만 원 과태료 처분받은 게 한 9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런 취지이신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긴 시간이지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신 거 전 처음 뵀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또 꽃집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질문은 더 받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므로 저희가 결과인 걸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희 말씀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해 주신 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세희 위원장님부터 말씀 듣고 우리 그래도 이 선배님 먼저 해야 되는데.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 과거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하는 단체인데 첫째는 우리 이제 조민경 과장님이 이제 뭐 너무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시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재사용 문제를 사실 의원님 그 환노위 환경노동 거기 물었었어요. 이거 재사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조하하고 다음번에 할 거지만은 그랬는데 그 말의 답이 이제 그대로 하자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잖아요. 저한테. 네. 예? 그랬을 때 답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한테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보면 몇 번 가잖아요. 여기 한 번 갔다 저기 한 번 갔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크고 업계의 그 유통 질서가 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관리 어떤 표준 가이드가 없는 거, 업계에 그게 좀 늦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자격도 있는데 뭐 자격 기준, 꽃집에 대한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꽃이 가야 될 그 기쁜 날, 슬픈 날, 뭐 축하 여러 기념 거기에 따라서 꽃이 좀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해한 거 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집이 빨리 이거 죽어가지고 또 문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문제되는 건 애완견들 반려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의무교육이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받던 사람들이 이게 왜 의무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접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이미 교육을 국가자격이 생기면서 다른 업종들은 의무교육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가 푸는 건데 규제를 하냐 이런 건데 그동안에 너무 가이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자연스럽게 교육을 이루어지면서 뭐 증을 좀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수를 한 증을 가게에다 크게 붙이게 한다든지 홈페이지에서 뭐 농축산 그 농림축산부에서 인증하는 가게 뭐 이런 거를 유도를 해서 그 자발적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거 반발 없이 이런 거가 좀 필요하고 이제 화원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래된 단체에다 이런 걸 좀 그 하청 아웃소싱처럼 이렇게 좀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갑자기 이거 의무교육이에요. 그럼 이게 반발인데 의무교육을 차별화 주는 거지.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뭐 증명서를 준다든지 띄울 수 있는 그런 표준화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짧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옥주 의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뒤에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앞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게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우리 화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화원에 늘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 그런 고민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업종들이 그냥 판매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 서비스라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나 좀 공식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하던 뭐 좋은 꽃집이나 그런 것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반려식물에 대한 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 저도 이제 그런 조직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뭐 농진청이나 막 그런 데서 이런 화훼나 원예 관련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하시는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성 물질과 관련된 반려식물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생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긴 하겠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반려식물이나 그 뭐 이렇게 공기 정화식물이나 그런 부분들 친숙하게 집안에 들이는 걸 생각을 했는데,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너무 과하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래 그러면서 약간 꺼릴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도 집에 하도 식물을 죽여가지고 이제 식물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뭘 구입을 할까 막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검색하는 게 여기 딱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 말고 딴 걸 고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이런 위해성이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알면서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안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거는 민관협력 차원의 교육이라고 해서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할 부분들은 농식품부랑 잘 상의를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협조나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시지 않고 경청해 주신 분들과 특별히 오늘 두 분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신 두 분, 우리 그 과장님과 사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토대로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발전된 그런 화원협회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멀리서 오신 분들 잠시만 남아주시면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